지금 여러분 통장과 투자 계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한국 주식, 원화예금, 국내 부동산만 가지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나라의 인생 전체를 몰아넣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걸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 오르는지, 어떤 코인이 대박나는지, 어떤 ETF가 수익률이 높은지만 봅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들은 생각보다 종목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신 구조를 봅니다. 포트폴리오를 봅니다. 왜냐하면 돈은 좋은 종목 하나로 지키는 게 아니라 무너질 때 살아남는 구조로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자산이 동시에 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주식도 오르고 미국 주식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부동산도 다시 꿈틀거립니다. 사람들은 이럴 때 자신이 투자 천재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모두가 안심할 때 시작됩니다. 과거를 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건 계속 오른다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 시장은 가장 위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하지만 경제는 반복됩니다. 돈의 흐름도 반복됩니다. 인간 심리도 반복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분산 투자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고, 현대차 사고, SK하이닉스 사고, ETF까지 샀으니까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같은 바구니 안에 달걀을 여러 개 넣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원화 자산이고 전부 한국 경제 흐름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가 크게 흔들리면 대부분 함께 흔들립니다. 한국 경제가 충격을 받으면 원화 가치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주식도 떨어지고 환율도 불리해지는 이중 충격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경험하기 전까지는 절대 체감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40대 직장인 김씨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국내 주식 ETF와 예금을 중심으로 투자했습니다. 본인은 분산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글로벌 위기가 오고 코스피가 급락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화 가치까지 동시에 하락했습니다. 그 순간 김씨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여러 종목을 샀지만 결국 하나의 통화, 하나의 국가 경제에 거의 모든 자산을 걸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달랐습니다. 미국 채권 ETF와 달러 자산, 그리고 금 ETF를 일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장이 흔들릴 때 달러 자산이 방어 역할을 했고 금도 상승하면서 전체 자산 하락폭을 줄여줬습니다. 같은 위기였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걸 모르면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단순히 많이 버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가 아닙니다. 변동성을 견디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금리, 환율, 전쟁, AI, 공급망 문제가 동시에 움직이는 시대에는 한 방향에만 베팅하는 것이 훨씬 위험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분산 투자란 무엇일까요?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자산 분산, 지역 분산, 통화 분산입니다. 첫 번째는 자산 분산입니다. 주식만 들고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바뀌면 특정 자산이 몇 년 동안 계속 부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경기가 좋을 때 강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높거나 경기 침체가 오면 흔들립니다. 반대로 채권은 금리가 내려갈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금은 사람들이 불안할 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서로 움직임이 다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비 오는 날 장사 잘 되는 가게와 햇빛 나는 날 장사 잘 되는 가게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쪽이 힘들 때 다른 한쪽이 버텨줍니다. 두 번째는 지역 분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경제와 자신의 자산을 거의 동일하게 묶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훨씬 넓습니다. 한국 시장이 어려울 때 미국은 강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이 흔들릴 때 아시아가 강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증시는 AI 산업 중심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한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답답했던 시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시장에만 투자합니다. 사람은 원래 자신이 아는 곳에 돈을 넣고 싶어 합니다.
이걸 홈바이어스라고 부르는데 결국 익숙함이 오히려 위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해외 투자는 어렵고 무섭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환율도 모르겠고 미국 ETF도 복잡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은 ETF 하나로 미국 전체 시장에도 투자할 수 있고 미국 국채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금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큰 돈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통화 분산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이 10% 올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원화 가치가 강해지면 실제 원화 기준 수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주식이 조금 빠져도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 원화 기준으로는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즉 앞으로 투자에서 환율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됩니다. 특히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고 외부 충격에 민감한 경제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위기가 올 때 원화는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달러 자산은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분산 투자에서는 통화 자체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1천만 원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적어서 의미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적은 돈일 때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는 국내 ETF, 일부는 미국 ETF, 일부는 채권 ETF, 일부는 금 ETF처럼 구조를 나눠보는 겁니다. 핵심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산이 어떤 상황에서 움직이는지를 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식이 흔들릴 때 채권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환율이 오를 때 달러 자산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금은 어떤 순간에 강해지는지를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이 경험이 나중에 수억 원을 굴릴 때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반대로 아무 구조 없이 감으로 투자하면 시장이 흔들릴 때 결국 공포에 무너지게 됩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레버리지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순간 시장이 흔들릴 때 선택권을 잃게 됩니다. 현금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지만 빚이 있는 사람은 강제로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항상 가장 약한 사람부터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 이전의 생존입니다. 오래 살아남아야 결국 복리도 작동합니다. 워렌 버핏도 투자 원칙 첫 번째가 돈을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말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자산 구조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국내 주식, 원화 예금, 국내 부동산만 있다면 사실상 하나의 통화와 하나의 경제에 모든 걸 걸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건 평소에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떤 종목이 오를지를 맞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항상 대비합니다. 좋을 때도 대비하고 시장이 뜨거울 때도 대비합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예고 없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위기가 터진 다음에야 구조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단순히 유행 따라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시대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것인지 말입니다. 돈은 결국 정보보다 구조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종목보다 포트폴리오를 이해하는 사람이 훨씬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산, 지역, 통화 분산이 제대로 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돈의 흐름과 시대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 현실적인 경제 이야기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